자, 봅시다. 우리는 지금 6번부터 할 차례죠? 6번부터 오늘은 마무리. 자, 6번 봅시다. 다음과 같이 편찬된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신부식이 아래옵니다. 옛날에는 여러 나라들도 각각 사관을 두어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동의 삼국도 지나온 세월이 장구하니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마침내 늙은 신에게 명하여 편집하게 하셨사오니 아는 바가 부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아예 이름이 나와 있네요. 김부식. 그러면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자, 삼국사기는 인종 때 쓰여진 정식 역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사. 그러므로 유교적 합리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유교적 합리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졌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전체로 쓰여졌다는 게 특징. 자, 그래서 기전체는 본기, 지, 표, 열전. 세가는 없었어요. 제후국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현존 최고의 사서. 현존 최고의 역사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봅시다. 본기,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네, 기전체라는 뜻이죠. 자, 세가는 없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세가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죠. 1번. 자, 디귿.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 등을 포용하였다. 자, 여기는 오로지 유교만 들어가요. 유교적 합리사관에 의해서 쓰여졌으니까 유교적 합리사관이라는 건 유교 빼고 나머지는 다 제외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사, 설화, 전설, 불교, 심지어는 불교에 관련된 승려에 관한 기록도 한 개도 없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교적 합리사관에 쓰여졌다. 자,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강조하고 발해에 대한 서술하였다. 자, 민족 시조인 단군을 강조하고, 자, 이거는 삼국시대만 쓴 거예요. 단군은 없죠. 그리고 발해도 없어요. 그래서 리을에서 설명하는 책은 제왕운기인 거예요. 네, 리을에서 설명하는 책은 제왕운기에 관한 설명인 거예요. 자,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7번.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육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중심이 되는 의정부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국왕에게 올려 결재를 받게 했다. 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즉 의정부에서 합의를 일단 해라. 의정부 서사제. 자,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 때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했다. 자,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이건 육조직계제. 그 다음에 재상의 권한 강화가 목적이었다. 재상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재상이니까 재상들의 권한이 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3번 정도전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어요. 그럼 여기서 재상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 정책을 실시하자고 주장했겠죠, 당연히. 자, 4번에 세종이 실시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8번. 다음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책 서문의 일부이다. 이 책이 편찬되었던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 동방의 문은 송과 원의 문도 아니요 한과 당의 문도 아니며 바로 우리나라의 문입니다. 마땅히 중국의 역대 문과 나란히 천지의 사이에 행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동방의 문은 삼국시대를 비롯하여 고려에서 번성하였고 아조에 와서 조선에 와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천지기운의 성세와 관계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문장은 사실 여러분이 이 정도 문장은 알고 있어요. 송과 원의 글도 아니고 당과 한의 뭐 글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의 글이다. 자주성을 나타내는 내용이고요. 동문서는 성종 때 편찬된 문집, 시문집. 자, 그러면 이 책이 편찬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세종. 중앙군을 5위로 정비하였다. 5위, 진관체제 이런 것들은 세조. 사관원을 독립부서로 만들었다. 태종. 도첩제를 폐지하여 출가를 금지했다. 자, 아예 도첩제를 폐지해버리면 아무도 이제 승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탄압, 불교를 탄압한 거죠. 성종, 요게 성종에 관한 설명이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9번. 자,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효제 충신의 도리가 막혀 행하여지지 않으면 예의를 버리고 염치가 없어짐이 날로 심해져 마침내 우랑깨나 짐승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실로 국가의 큰 근심이다. 이것을 살펴 바로잡는 책임은 유향소에 있다. 자, 유향소에 관한 설명이고요. 유향소는 향촌자치를 담당하는 기구죠. 자, 수령, 보좌, 향리감찰, 백성교화, 풍속교죠. 아까 다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유향소는 좌수와 별감으로 구성되죠. 좌수 별감으로 구성된다. 자, 그럼 1번. 향리들이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건 그냥 향리지. 향리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향리는 수령 밑에 있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번 틀렸고. 2번.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배향 추모하였다. 이름난 선비에게 제사 지내는 뭐 사당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서원. 2번은 서원에 관한 설명이었고, 자, 수시로 향회를 소집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 네. 자, 유향소에서 향회라고 하는 건 양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양반들의 명단이 향안, 그 다음에 양반들의 규칙을 정한 게 향규. 전부 다 유향소의 양반들이 자신들의 명단, 회의,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걸 정해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양반들과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정답은 3번이 유향소와 관련된 거고요. 4번, 현직 관리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연락 사무를 맡았다. 네, 경제소. 맞아요. 경제소. 그래서 유향소를 감시하면서 연락을 담당하는 현직의 관료들에게 이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경제소고, 하지만 경제소는 나중에 폐지돼 버리죠. 그리고 경제소가 폐지되면서 유향소가 향청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돼요.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0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내각에서 초계 문신에 강제 절목을 올렸다. 강제 인원을 반드시 문신으로서 과원에 분관된 사람들 가운데 참상이나 참외를 막론하고 정부에 심의하여 37세 이하에 한하여 초계하게 한다. 자, 이거를 그러니까 초계 문신제라고 했고, 초계 문신제는 정조 때 실시된 제도고요. 37세 이하의 당하관을 재교육시키는 거랬어요. 37세 이하의 당하관을 재교육시키는 거다. 자, 그러면 정조에 관한 설명을 찾으라는 거죠. 1번, 속대전을 편찬했다. 영조. 자, 그리고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다. 당연히 정조. 자, 상평통보를 법화로 채택하여 전국에 유통시켰다. 법화로 채택하여 전국에 유통시킨 건 숙종. 전국에 확대는 숙종. 자, 그러면 상평통보를 최초로 주조한 건 언제? 인조. 그거는 인조. 그렇죠? 자, 4번에 이조전랑의 자청권과 통청권, 한림의 회청권 등을 혁파하였다. 요거는 이제 영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건 물론 그렇지만 일부가 없어지거나 약화된 건 영조부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영조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11번. 자,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박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를 편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자, 박납의 폐단을 시정했다. 박납의 폐단을 시정해서 실시한 제도는 대동법이죠. 자, 대동법은 광해군 때부터 실시되기 시작해서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광해군 때는 1608년 경기도에서부터, 하지만 숙종 때는 1708년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자, 전국으로 확대됐다 하더라도 익류 지역은 제외되죠. 그러니까 평안도와 함경도는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선해청이 생겼고, 선해청이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공인이 등장했고, 자, 그 다음에 쌀이나 배나 옷감으로 내도 되죠. 그래서 쌀은 1결당 12두. 그 다음에 배나 돈으로 납부해도 된다. 원래는 특산물을 걷던 것을 쌀, 배, 돈으로 납부해도 되죠.
자,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원래는 이 대동법이라는 게 공납을 부과하던 거고 공납은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었으니까 자, 공납이 즉 토를 기준으로 하던 것이 1결당 얼마, 즉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죠. 전세화, 공납의 전세화, 즉 기준이 토에서 토지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토에서 토지로 바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를 또는 조세를, 세금을 뭘로 내도 돼? 돈으로 내도 돼? 급납화.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진 거죠. 자, 공납의 전세와 조세의 급납화. 이런 것들이 대동법. 자, 하지만 한 개 볼까요? 자, 제도 하나 실시되는데 거의 100년의 시간이 걸렸죠. 이거는 누가 반대했기 때문이냐면 양반 지주의 반대 때문에. 자, 양반 지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고, 자, 두 번째, 현물 징수가 여전히 존속했다. 즉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 공납이라고 하는 건 상공, 별공, 진상 이렇게 여러 개 세금을 내는데 그 중에서 상공만 대동법으로 바뀐 거고요.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특산물로 내야 된다. 그러므로 완전히 특산물로 부과하는 게 사라진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적어봤어요. 대동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선해청을 두었다. 예, 선해청. 그 다음에 가호를 기준으로 공무를 부과했다. 아니고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죠? 정답은 2번이겠네요. 3번,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100년이 소요되었다. 네, 100년 소요됐고 공인을 통해서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납부하도록 했다. 공인, 나라에서 고용한 어용 상인, 공인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대동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2번. 밑주신 화폐가 사용되던 시기의 경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인삼은 중국의 비단, 일본은 은과 함께 조선시대 동아시아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이 큰 물품이었다. 일본 에도 막부에서는 조선의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인삼 대왕 고은이라는 특수화폐를 주주할 정도로 인삼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이 화폐는 12개가 있어야 조선 인삼 한 근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 정도로 인삼을 많이 사갔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냐? 17세기 이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선 후기네. 자,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사용된 거니까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찾아라. 자, 1번 포구의 객주나 여각이 크게 발달하였다. 객주, 여각, 조선 후기. 2번 지주와 전호 사이에 신분적 관계가 강해졌다. 자, 조선 후기에는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전호가 지주에게 화폐, 돈만 내면 되는, 말하자면 지대만 내면 되는 거고 요거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간섭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즉 신분적 예속 관계가 아니고 경제적 관계.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대의 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2분의 1. 그쵸? 타조법. 자, 이럴 때는 지주가 간섭을 해야 소장농이 수확을 많이 하니까 수확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내가 많이 가져가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도조법이 실시되기 때문에 도조법이라는 건 액수만 딱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간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받을 양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가서 간섭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럼 쟤랑 나랑은 이제 평등한 경제적 관계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분적 관계가 강해진 게 아니라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3번 덕대가 고용자를 고용하여 노동자를 고용하여 광산을 개발하기도 했다. 광산 전문가 덕대. 자, 선대제가 성행하면서 수족관자들에게 상인에게 예속되었다. 선대제 수공업은 수공업자를 누가 고용한 거죠? 상인이. 예, 상인이 고용을 한 거죠. 그러면은 상인이 고용을 했으니까 밑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속됐겠지.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2번. 13번.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받는 사람은 땅에 따라서 그러니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멋있지 않아요? 논리가 괜찮지 않아?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주장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 어차피 돌아가니까 지전설. 그렇죠? 지전설을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전설. 그러면 누구? 홍대용. 그치, 홍대용을 찾아라. 자, 그럼 홍대용 찾읍시다. 1번. 의산문답 이마경류를 저술하였다. 예, 정답은 1번. 자, 토지개혁론으로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여전론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래서 정약용. 우리 되게 급한데. 나 지금 마음 급해 죽겠구만. 자꾸 뒤에서. 즐거우신가 봐? 부러운데? 나는 막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되게 막 즐거운 느낀 점 느낌?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라를 좀먹는 6가지 악패를 지적하였다. 이익. 자, 그 다음에 소비를 우물물에 비유하여 소비를 권장하였다. 박제가.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자, 근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일소조규. 자, 조일소조규가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에선 치해법권을 규정했다. 예, 당연히. 2번 조일 무역규칙. 자, 무역규칙에서는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자, 조일 무역규칙이 조일 통상장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번에서는 조일 통상장정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내용이 뭐냐면 무관세, 무항세, 그 다음에 양국의 무제한 유출. 자, 여기 무관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해 맞고요. 3번 개정 조일 통상장정. 자, 개정 조일 통상장정이면 조일 통상장정 개정판. 자, 이 개정에서는 1883년에 규정된 거고, 여기에서는 일단 관세, 방공령 규정, 그리고 최애국 대우.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방공령 규정을 폐지한 게 아니고 방공령 규정이 들어가고 단 조건이 붙죠. 한 달 전에 미리 알려라. 이렇게. 자, 그게 바로 3번. 4번 조청상미수령 무역장정. 조선에서 청국 상무위원회 영사재판권을 인정했다. 네, 치해법권. 당연히 영사재판권은 들어가는 거니까.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5번.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 기억.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이 연합하였다. 일단 이거는 2차 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봉기는 1894년 10월. 그 다음에 전봉중등이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관할을 습격했다. 고부밀란. 고부밀란의 단계는 1894년 1월. 디귿. 동학농민운동이 황토현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물리쳤다. 일단 1차 봉기고요.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는 제가 연도를 쓸게요. 그냥 1894년 4월 7일. 자, 그리고 농민군과 정부 사이, 오타가 장렬이군요.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전주화약이 맺어졌다. 전주화약은 전주화약기 3기 1894년 5월 8일이에요. 순서대로 하면은 제일 먼저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동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순서예요. 이렇게 순서를 아예 물어볼 때도 있고, 또는 뭐 백삼봉기 경문 딱 내세우고 이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호를 사용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 자, 정사를 모두 새롭게 하는 지금의 모두가 다 새로워졌으니 환구단의 첫 제사를 지내는 지금부터 마땅히 국호를 정해 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곧 사만의 땅인데 국호의 천명을 받아 나라를 하나로 통합되었다. 지금의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강요의 문자를 보니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의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이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대한제국은 97년 즉 대한제국이니까 광무개혁이죠. 그래서 광무개혁의 내용을 골라라. 1번 재정을 호조해서 통할하였다.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자, 2번 전국을 23부와 337군으로 개편하였다. 2차 가보개혁이죠. 2차 가보개혁은 1895년 7월부터 자, 지게아문을 설치하여 지게를 발급했다. 지게아문이 1901년에 생겼어요. 광무개혁. 그래서 광무개혁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 찾으시면 되고 경무청을 설치하여 경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1차 가보. 1차 가보개혁은 1894년 7월부터겠죠.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다음에 제시된 자료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봉안전이라는 것은 일본 천황의 사진과 교육 칙서, 선전 칙서를 모셔놓은 조그마한 사당인데 그 앞을 지날 때는 누구나 최경례를 해야 한다. 그룹으로 지나갈 때는 한 사람의 호령에 의해서 일제히 절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호령을 하면서 우리는 이 강요된 의식을 거북함을 덜곤 하였다. 자, 결국에는 봉안전에 참배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민족말살 통치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민족말살 통치라는 건 1930년대 이후에 민족말살 통치. 민족말살 통치에 관련된 내용을 골라라. 자, 그러면 30년대 후반, 30년대 이후가 되겠죠. 기억, 징용제를 실시하여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징용제가 실시된 건 1939년 이후에 자, 조선 태영령을 제정하여 태영제도를 부활시켰다. 1912년에 조선 태영령이 발표가 되고요. 자, 마을에 애국반을 편성하여 일상생활을 통제하였다. 자, 애국반이라는 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여기에 10호 애국반이 있었어요. 우리 오가작 통제처럼 다 10집씩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호 애국반. 서로 감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선정신총동맹 조선연맹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1938년부터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제를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다. 제일 20년대 지문으로 잘 나오는 거죠. 1925년. 자, 그럼 이 중에서 30년대 이후를 찾아라. 30년대 후반. 자, 기역, 디귿 이렇게 두 개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18번 봅시다.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대로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한 기역을 창설했다. 기역은 임시정부의 군대니까 한국광복군. 자, 기역은 4개의 지대로 구성되었는데 1942년 화북으로 북상하지 않은 니은을 흡수하여 즉 일부는 화북지방으로 넘어가고 나머지가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니은은 누구?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를 흡수하게 돼요. 1942년에. 자, 그래서 한국광복군은 더 확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기역부터 볼까요? 1번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다. 한국광복군. 자, 미국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한국광복군. 자, 그 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독립군 부대였다. 자, 조선의용대는 우리가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지만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여기 나오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했었고 거기에서 만든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선민족혁명당이 주변의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연맹을 형성한 거죠. 그게 이거예요.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리고 여기에서 만든 게 조선의용대. 그러니까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군대라고 해도 되고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의 군대라고 해도 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말이야. 그래서 둘 중에 그럼 진짜 누구 군대야?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상관없다. 자, 그러니까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의 독립군 부대이다. 예,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호로군과 연합했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한국독립당, 아니 한국독립군이죠. 여기서는 한국독립군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독립군 플러스 중국 호로군. 자, 이 사람들이 승리한 전투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산 전투. 쌍사대동 알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한국독립군. 자, 정답은 4번이 틀린 설명이죠. 자, 19번. 다음 밑줄친 합작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자,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의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자, 여기서 합작위원회라고 하는 건 좌우합작위원회를 얘기하겠죠. 좌우합작위원회.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1946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게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만 나와 있지만 7원칙이겠죠. 좌우합작 7원칙. 자, 그러면 좌우합작위원회가 이렇게 써볼까요?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는 건 뭔가요?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승만이 남한만 선거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만든 게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자,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계기로.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계기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죠. 좌우합작 7원칙은 1946년 10월에. 자, 그러면 이 합작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군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자, 이 사람들 미군정의 지지를 받았나요? 네, 받았죠. 미군정의 지원을 받았다. 왜냐면 미군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북한 동시로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를 얘네들이 하고 있어. 잘 됐지. 그럼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하게 되죠. 자, 김구와 김규식 등이 주도로 주조되었다. 자, 요 좌우합작위원회는 중도파들이 만든 거예요. 중도 좌파 여운형, 중도 우파 김규식 이렇게. 여기 김구 김규식 아니고 여운형 김규식.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였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한 건 우익 세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미군정에서도 인정을 제대로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정부 있잖아. 얘네 그냥 밀어주자.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는 이제 우익에서 주장한 거죠.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한국민주당 이런 데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설마? 여기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1, 2, 3번에 안 나와 있지만 자,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주장한 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이거는 그냥 좌우합작 7원칙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요. 자,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주장한 토지 원칙은, 토지개혁의 원칙은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이런 걸 주장하게 되죠.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을 주장하게 돼요. 글씨가 너무 거지 같군요. 오늘은 글씨 쓰기 싫어 나도. 그래서 그래. 뭐 나는 사람 아니야? 나도 쓰기 싫어. 그래서 그래. 글씨가 그래서 오늘 막 날라다녀. 쓰기 싫어. 자,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1번만 옳은 거죠. 자, 20번. 대망의 20번. 대박. 우리가 마지막 10회까지 풀 줄이야. 기분 좋아졌어. 자, 20번 봅시다. 아이고. 다음 선언문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에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선거권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부정선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하의 진리탑이라는 게 대학을 뭐라고 할까요?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데모를 한 거야. 부정선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지금. 쫙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물어보면 4.19 혁명이 되겠죠. 4.19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4.19 혁명이구나. 자, 그러면 요 운동의 결과 당연히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겠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가 이제 성립이 되죠. 자, 그럼 1번 내각 책임제 정부와 양원제 의회가 출범하였다. 자, 요렇게 개헌을 한 게 3차 개헌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거 하나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리기 쉬운 건 뭐냐면 3차 개헌을 주도한 건 누구냐면 허정과도정부예요. 허정과도정부에서 주도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승만이 하야했죠. 1960년 4월 26일 날 하야를 했어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물러났으니까. 그럼 누가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부는 구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장관급쯤 되겠죠.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허정인데 이 사람이 임시로 정부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정과도정부에서 개헌을 한 거예요. 그게 3차 개헌이야. 이 개헌의 내용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예요. 자, 그러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개헌을 하고 나서 요거에 따라서 선거를 했겠죠. 여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한 거예요. 자유당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 거고 요 민주당 정부가 구성이 됐어요. 그게 장면 내각이죠. 맞아요. 그게 장면 내각이고 자, 장면 내각은 국무총리가 장면이에요. 국무총리가 장면이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라고 하고 하지만 대통령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헷갈리지 말라는 건 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정부는 장면 내각이 맞아요. 하지만 그 개헌을 한 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개헌을 한 거는 허정과도정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헌은 그 전 정부에서 하고 개헌을 통해서 정부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정부가 장면 내각인 거지. 그러니까 허정과도정부가 중간에서 개헌을 주도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개헌을 한 게 장면 내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지문이 그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헷갈리게.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은 여기서 이제 구차 아니고 발췌 개헌이죠. 발췌 개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구차. 그 다음에 그냥 대통령 직선제, 뭐 장기 집권 이러면은 발췌 개헌. 뭐 상관은 없죠. 어차피 답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 거지만.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은 자작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 농지개혁 법이 만들어진 건 1949년 6월. 그 다음에 시행된 거는 1950년 3월부터 시행이 된 거죠. 법이 제정된 건 49년 6월. 시행된 거는 50년 3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북한과 7.4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언제? 박정희 정부 72년. 그러면 72년에 7.4남북 공동 성명은 유신 전후. 전이죠, 당연히. 유신은 10월. 요거는 7월. 알죠? 유신 전에 7.4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죠. 자,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애썼어. 이거 4번에 나눠서 이거 우리 몇 문제 풀었어? 200문제?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거야.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다음 특강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